안녕하세요. 딸에게 들려주는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참 동안 글을 못 올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하니 많은 응원 바랍니다. 안녕, 오랜만에 글을 시작한다. 서구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리스와 로마라는 큰 유산 중의 그리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제 로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로마는 기원전 753년 이탈리아 반도의 조그마한 도시국가에서 시작하여 기원 후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대략 1200여 년 동안 지중해와 유럽을 지배하였다. 로마에서 시작되어 1453년에 멸망한 비잔틴 제국으로 불린 동로마 제국까지 생각한다면 그 기간은 2200년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동로마 제국을 제외하고 서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 한다. 왜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된 로마는 대제국으로 성장하고 뛰어난 예술과 문화, 철학을 자랑했던 그리스는 그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 이유를 찾아보려 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리스 출신의 역사가 폴리비오스를 들 수 있다. 폴리비오스는 기원전 203년경 아르카디아의 메가로폴리스에서 태어났다. 기원전 167년 로마와 마케도니아의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한 후 그리스의 귀족 1000명을 인질로 로마로 끌고 갔다. 이때 폴리비오스는 인질 중 한 사람으로 로마에 가게 된다. 인질이라고 하지만 당시의 로마에서는 그리스 문화를 높게 평가했기에 그리스 인질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수용소에 수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각 로마의 유력자들에게 맡겨졌다. 폴리비오스는 운이 좋게도 로마의 장군가인 스키피오 가문으로 가게 된다. 스키피오 가문은 한니발 전쟁으로 알려진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가문이었다. 그는 스키피오 가문의 가정교사로 생활하다 스키피오 장군의 정책 참모로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한니발 전쟁의 루트를 따라서 여행하기도 했으며 카르타고가 완전히 멸망한 제3차 포에니 전쟁을 곁에서 지켜보기도 했다. 후일 그는 그리스로 돌아가 57이 되던 해부터 히스토리아라는 역사서를 저술한다. 이전까지 그리스 역사가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의 역사를 주로 서술했다면 폴리비오스는 로마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실증적인 시각으로 저술하였다. 그가 역사를 저술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둔 것이 바로 왜이다. 왜 그리스는 스스로 무너져가고 로마는 계속 융성해지는가? 강대했던 카르타고는 왜 멸망했는가?처럼 말이다. 역사의 서문에는 어지간히 어리석은 게으름뱅이가 아닌 한 불과 53년 만에 로마인이 이룩한 이 위협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또한 어떤 정치체제 아래서 가능했는가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다. 이때 폴리비오스가 이야기한 53년은 한니발의 패배로 끝난 제2차 포에니 전쟁부터 기원전 146년 카르타고가 완전히 함락된 제3차 포에니 전쟁까지의 기간이다. 이 50여 년의 기간 동안 로마는 완전히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고 그 후 유럽을 정복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폴리비오스가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정치체제였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로마의 공화정 체제를 이야기한다. 책에서 폴리비오스는 집정관은 왕정의 요소로, 원로원은 귀족정의 요소로, 민회는 민주정의 요소로 보고 이것을 혼합정치체제로 파악하여 이것을 최고의 정치체제라고 찬양하였다. 공화정의 가장 큰 장점은 각 권력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을 들 수 있다. 실제로 로마는 평시에는 각 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였고 비상시에는 범국가적으로 힘을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바로 독재관을 임명하는 일이었다. 독재관은 국가 비상사태, 즉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국가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을 때 임명하는 임시직으로 말 그대로 모든 권력을 독재관에게 집중하여 위기를 이겨나가는데 전념하였다. 하지만 후일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임시직인 독재관을 영구직으로 바꾸어 종신 독재관에 취임하게 된다. 이에 카이사르가 왕이 되려 한다고 생각한 공화파에 의해서 결국 살해당한다. 폴리비오스는 이 공화정 체제가 작은 도시 국가였던 로마가 그리스와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강대한 제국을 이루어 나갔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공화정체제는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치체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정과 공화정의 장점을 따와서 민주공화정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건국 이념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화정인 것이다. 또한 중국이나 북한처럼 공산주의 국가들도 공화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정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둘 다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체제이지만 엄밀하게 보자면 민주정과 공화정은 추구하는 바가 약간 다르다고 보면 된다. 민주정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집중한다면 공화정은 공동체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가치가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권력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오늘날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리가 그 대표적인 예인 것이다. 또한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나 일본의 일본은행처럼 미국은행이 아닌 이유도 권력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 데서 온 것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로마가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는 데에 공화정만이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폴리비오스는 공화정에 그 공로를 돌렸지만 실제로는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대략 500여 년 동안의 힘을 축적하는 기간이 필요했다. 그 기간 동안 축적된 힘이 공화정이라는 뛰어난 정치체제와 맞물려서 지중해의 패권과 유럽을 정복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라 보면 될 것이다. 또 다른 로마의 성공 요인을 찾아보자면 개방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의 경우 헬라스인과 비헬라스인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였고 시민권도 아주 엄격하게 부여되었다. 하지만 로마의 경우에는 이방인들도 쉽게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초기의 로마는 이방인들, 특히 추방자나 전쟁 유민 등 외부인들이 세운 국가이다. 실제로 로물루스도 트로이 유민의 후손이었으며 암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전설이 있다. 실제로 암늑대는 매춘부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로물루스도 비천한 출신인 것이다. 이 점은 초기의 미국과 유사하다. 미국도 종교적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온 사람들과 여타 여러 가지 이유로 신대륙을 찾은 유민들이 세운 나라이다. 특히 로마는 타 민족들에 대해 특히 관대한 편이어서 왕정시대의 7명의 왕 중에서 2명은 외국 출신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이대왕 누마는 초기에 적대적이었던 사비니족 출신이다. 로마의 개방성은 로마가도를 생각하여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고대 세계에서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방어하는데 주력하였던 것에 비하면 로마는 길을 만들어 물류와 사람의 통행의 편리성에 더 주력하였다. 또 다른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로마사를 살펴보며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속담처럼 짧은 시간에 강대해진 것도 아니며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차츰 성장해 대제국을 완성하게 된다. 무릇 성공하는 국가나 개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로마의 성공과 후일 쇠퇴의 과정에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한다. 앞으로 이것을 살펴보는 여정이 될 듯하다. 길고 긴 로마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건져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다음 시간부터는 로마의 건국 신화를 비롯하여 로물루스의 건국 이야기와 로마 초기 시대를 알아보려 한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